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태호는 이미 방을 나간 뒤였어요.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고 어젯밤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남은 감각이 그게 현실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얼굴을 마주봐야 하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여운이 섞여 있었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 사람 은님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이나야, 일어났구나. 잘 잤어? 민서가 평소처럼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잤어. 미안, 늦게 일어나서. 괜찮아. 우리도 방금 일어났어.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태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토스트를 먹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태호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태호의 얼굴에는 아무런 특별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네, 잘 잤어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태호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속으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의 얼굴을 유지해야 했어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계획된 관광지로 이동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곡이었어요. 민서와 남편이 앞서 걸어가고 저와 태호는 자연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걸으면서도 대화는 짧았어요. 표정은 조용했고요.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처럼 보였지만 제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호 옆을 걸을 때마다 어젯밤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민서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알면? 사진을 찍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 찍는 사진.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비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이는 두 쌍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죠.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첫날처럼 분위기를 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까지 조용해지면서 네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말이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피곤한가 봐. 오후에는 숙소에서 쉬는 게 어때? 그래, 그럴까. 민서도 동의했어요. 저와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로 피하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날 이후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남편은 또다시 소파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민서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가 제게 말했어요. 이나 씨, 오늘도 일찍 쉬세요. 피곤하셨죠? 네,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오늘은 안 올 거야. 어젯밤은 실수였을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기대. 그리고 그게 두려우면서도 원하는 제 자신에 대한 혼란. 저는 의도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역시 안 오는구나.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실망하는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새벽녘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발걸음 소리도 없이 누군가 침대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침대가 살짝 꺼지는 느낌. 따뜻한 체온이 제 등 뒤로 전해졌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하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대담한 손길이었어요. 제 어깨를 쓰다듬고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러자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인 거 아셨죠?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태호도 어제부터 제가 민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가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태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키스부터 시작됐어요. 입술이 맞닿는 순간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깊고 더 농밀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이나 씨. 제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여보 아니면 엄마였죠. 하지만 태호는 제 이름을 불렀어요. 태호 씨,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금기의 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의 거리는 더 깊어졌고 거친 숨이 뜨겁게 섞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어요. 제 몸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그의 손끝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더 해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정말 더 원했거든요. 태호가 더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밖에는 남편과 민서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이 후끈해졌지만 정적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땀에 젖은 몸이 서로 엉기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태호가 재빨리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키스로 소리를 삼켜버린 거였어요. 그 순간이 더 짜릿했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과 금기를 넘나드는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저도 그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신음을 참았어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관계가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안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최대한 조용히 고르면서요. 태호가 제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들키지 않도록 태호가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조심스럽게 입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요. 그리고는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침대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방금 전 일이 또다시 꿈 같았지만 온몸에 남은 그의 흔적과 아직도 두근거리는 가슴이 생생했어요. 옆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후회보다는 여전히 짜릿한 쾌락이 몸에 남아 있었어요. 현실을 똑바로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마주 앉을 거예요. 평범한 두 쌍의 부부처럼.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이 생겨버렸습니다. 한 번이 아닌 두 번. 실수가 아닌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